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1학기에 보라중 보라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내신 대비했었던 과학 담당 강사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3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 과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와 그리고 내신 5등급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 5등급제가 된 게 무엇이 달라졌느냐, 뭐가 중요한 거냐,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내신도 9등급제로 나오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5등급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엇이 달라졌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퍼센테이지 대비해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인서울 대학교를 가고 싶고 나의 꿈의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등급 아니고서는 주어진 옵션이 많지가 않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내신은 5등급제로 개편이 됐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모의고사, 전국 연합학력평가라고도 불리는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9등급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할 내용이 이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이제 모의고사 등급이 몇 등급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대충 풀었어요, 잘 안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가 앞으로 아이들의 대학 진학 전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요, 학생부와 모의고사의 관계를 좀 나타낸 표예요. 이거는 맨 오른쪽을 보시면 모의고사, 즉 정시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안정이나 적정을 굉장히 줄이고 소신으로, 상향으로 탁탁 대학을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반고 기준으로는 우리가 가장 높게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을 맞추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소신을 학생부가 훨씬 높은 친구들보다 많이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큰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친구인데 라는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쓸 수 있는 전형이 많아지고요, 길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맨 처음 들어갈 때 모의고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보라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애초에 지금 모의고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이렇게나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 아무래도 어려워서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전국에서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중학교에서 찾는 편입니다. 사실 시스템상의 어떤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요 꽤나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1년 동안 총 8개 단원을 배우고요, 3학년은 7개 단원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동 어떻죠? 우리 과학은요 지필시험을 딱 기말고사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을요 2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 범위 3단원이었죠. 이거 굉장히 넓은 거예요. 서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들 1년에 과학시험 4번 봅니다.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깊고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1, 고1 1학기 때 하는 겁니다. 딱 단원 3개예요. 그 다음에 2학기 통합과학 2, 단원 역시 똑같이 3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1학기 통과 1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원이 거의 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2개 단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2번 봐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느껴지시죠? 3단원이었다가 갑자기 1.5개 단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2배 이상 지금 범위가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2배 이상 깊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겉핥기식으로 얕게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가서 딱 점수가 2배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저 전국에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 모의고사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죠. 근데 과학이라는 과목은요, 원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요, 서울소재학교의 문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보라중학교 문제입니다. 애초에 그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방식 또한 굉장히 좀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서울에서는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단순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문제의 형식에 가깝다면 이런 것이 정확히 우리 아이들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범위가 좁아요.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정말 이렇게 길어져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내용도 굉장히 길고 많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보라중학교의 문제는요, 간단해요. 아이들이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더 깊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던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또 고등학교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어찌됐든 간에 과학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과학을 열심히 해요. 과학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걸로 수능 못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했었던 과학을 다 버리고요, 사회탐구를 하러 갑니다. 이거를요, 과학을 버리고 사회탐구로 도망을 갔다라고 해서 신조어로 사탐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이 사탐론 자체가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무조건 수능으로 봐야 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과학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한들 적어도 수능 최저가 있는 수준의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학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과학이 어려워지니까 전 못할 거예요 라고 자신 없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은, 얘들아, 중학교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조금 더 얹어줄 뿐이지 너네한테 별천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요, 정말로 통합과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직접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은 뿌리, 고등학교 내용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식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보라고등학교 친구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행히도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다 끝내야 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선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효율을 중요시해야 돼요. 정말 4시간씩 공부하면 누구든 모의고사 100점 맞겠죠. 내신 100점 맞겠죠. 하지만 과학도 중요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우리 정말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듯이 학습 파트너라고도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내신 대비 마지막 회차 때는요,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 모의고사를 제가 풀려놓고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요, 아이들의 장점, 단점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꼭 이거는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써줍니다. 근데 아이들 이런 말 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일단은 본인이 기대했던 성적은 대부분 안 나와요. 어려우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 있을 때 제가 이 편지를 쭈쭈쭈 나눠주면서 얘들아 프린트 가져가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걸 앉아서 읽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본 시험의 결과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각각의 장단점, 성향, 속도, 수준 모든 것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게도요, 좋은 결과가 따라와주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제가 아이들만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